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3월 19일 목요일 오후 5시 20분을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불과 어제 GTC 2026 호재로 인해 애프터마켓 종가 106만원까지 8% 넘게 상승을 했던 이 주가가 오늘은 프리마켓 시작부터 마이너스 4% 개파락으로 최대 6%까지 빠지며 잠깐 100만원 밑으로 내려가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가 수급도 확인해보게 되면 어제 쌍끌이 매수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인과 기관이 오늘은 둘 다 매도로 대응하면서 또다시 주가를 하락시킨 건데요. 하지만 100만 원은 어떻게든 지켜내며 정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장 시작부터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왔을까요? 먼저 오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밤사이에 진행된 미국의 거시경제 폭탄인데요. 자,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 연준의 FOMC 결과 다들 알고 계시죠? 금리는 시장의 예상대로 3.75% 동결이었지만 문제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은 물가 잡히는 게 확실하게 안 보이면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며 시장에 강한 쐐기를 박았는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녁에 발표가 됐었던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예상치인 0.3%의 2배가 넘는 0.7% 상승이라는 쇼크 수준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금리는 안 내리겠다는데 지금 물가는 이렇게나 크게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에 미증시가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전부 다 1%가 넘는 폭락을 만들어주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닌데요. 현재 진행 중인 중동전쟁 이슈도 이 하락에 힘을 더했습니다. 최근 이슈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전을 폭격하면서 이란 또한 주변국에 보복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전쟁 이슈 때문에 국제 유가, 특히 이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는 이렇게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미국 금리도 안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이 외인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을 빼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아침 개파락의 원인은 SK하이닉스의 문제라기보단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전쟁과 인플레이션 공포로 인해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발생한 하락이라는 겁니다.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거시경제 악재들로 인해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하며 100만원 선을 위협받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가 검색창에 지금 SK하이닉스를 검색해 봤을 때 당장의 악재 뉴스나 파월 의장의 이 발언만 보인다고 거기에 겁먹으실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다시 한번 폭발시킬 초대형 상승 호재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GTC 2026 행사에 대한 내용은 다들 많이 보셨을 테니 좀 넘어가고, 지금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TSMC와의 끈끈한 동맹인데요. 지금 AI 반도체는 메모리 따로, 시스템 반도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둘을 하나로 합치는 패키징 기술이 생명입니다. 이 SK하이닉스는 이미 TSMC와 다음 세대 HBM인 HBM4에서도 독점적인 베이스 다이 생산 협력을 맺어둔 상태로 경쟁사들이 수율 문제로 불량품을 쏟아낼 때 우리 SK하이닉스는 TSMC와의 완벽한 공조를 통해 압도적인 수율로 전 세계 AI 빅테크들의 러브콜을 쓸어 담을 거라는 거예요. 자, AI가 끝없이 발전할수록 우리 SK하이닉스도 따라서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보면, 자, 지금 우리 차트 모습이 어떠한가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고 외인과 기관이 물량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100만 원이라는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은 완벽하게 방어해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누군가는 100만 원 아래로 절대 주가를 뺄 생각이 없고 오히려 이 구간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상승의 법칙 기억하고 계신가요? 상승, 조정, 상승. 자, 이 N자형 패턴을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승 후에는 반드시 이 조정이 따르고 힘을 모아간 뒤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하락은 중동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조정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상승장에 무리하게 들어가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 이 하락 구간에서 불안감에 손절할 장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이 조정 구간을 이용해 비중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며 단가를 낮춰야 하는 기회의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 상승, 조정, 상승,
이 등락을 반복하는 N자형 패턴으로 상승을 이어갑니다. 물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락, 반등, 하락 이렇게 N자형을 그대로 만들어서 하락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변곡점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잘 잡아나갈 수 있다면 올라갈 때는 수익의 극대화, 내려갈 때는 손실의 최소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냥 SK하이닉스가 좋다고 매수하고 가만히 계시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변동성에 대응을 하면서 주식을 하셔야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 소중한 계좌를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매일 이 차트와 이슈, 수급까지 분석하면서 시장의 움직임과 이러한 대응 흐름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찾아왔는데요.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매일 진행하면서 이러한 정보들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는 있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이걸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1분 1초가 급변하는 장세에서 여러분이 본업도 있으실 텐데 이 실시간 차트와 수급을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직장이 아니라 집에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제 방송을 놓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긴박한 상황인 만큼 제가 이제는 이 유튜브 방송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관련된 정보들을 빠르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제 연락처 하나만 위에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제 번호로 SK하이닉스니까 하이 이렇게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보낸 구독자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따로 구독자분이라고 이 연락처를 좀 저장해 둘 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고점과 저점에서의 대응 전략과 평단가에 따른 이 비중 조절까지 이 저장해둔 연락처로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제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을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또 근데 이러면 너가 그렇게나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뭐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이때 주식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반에 주가가 상당히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도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거 개발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바이오주가 급등을 했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들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는 당연히 올라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 회사도 이때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 이것들로 좀 계좌를 회복해 냈는데요.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건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꼭 기업 분석과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을 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자, 제 번호로 하이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이 대응 전략들 다 빠르게 공유해드리면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도 여러분이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AI와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현재 유가가 급등하며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이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 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